예, 안녕하세요. 신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저자가 파크 팔머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파크 팔머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미국 사람인데다가 이제 교육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학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교육학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영성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과 상담에 관심이 있는 영성 심리 상담 에 관심 많으신 교육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영성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상담적인 내용이 되게 많은 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사실 몰랐다가 이번에 네네. 박미라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처음 읽어봤는데 처음 읽을 때 좋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좀 더 괜찮네. 다시 세 번째 읽어보니까 더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들어와서 네. 같이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 이 책을 맨 처음 접하셨나요? 한 1년 전쯤 이제 접했었거든요. 예. 이 책을 이제 접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앞에 길이 막혔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라는 이제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보문고 제가 자주 가거든요. 쉴 때 교보문고 가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다가 제목이 너무 이쁜 거예요. Let your life speak. 말을 하기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보에서 한번 읽고 너무 좋아서 구입을 하고 또 읽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받았죠. 네. 네. 이게 원제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et your life speak. 네. 또 부제로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제도 되게 좋았어요.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네. 항상 저도 살면서 나답게 살아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사실은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잘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나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답게 사는 거는 가장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틀에 gat혀 있고 항상 이제 원하는 표본 양식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분리된 자아를 느껴지곤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떨 땐 이런데 어떨 땐 이렇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나답게 사는 것은 진짜 편안하게 사는 거다. 편안하게 사는 거? 네, 편안하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언제 편한지 언제 불편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네네네.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가 내가 가장 편한지 한번 좀 네네.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그 일장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일장의 그 제목이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라는 네.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도 되게 좋았어요.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하면서 네. 여기에 그 책 한 편에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라. 네네. 너무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항상 저는 요즘에 그 질문을 많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내가 누구지?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 그 이야기처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라.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네.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하다 보니까 삶이 내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이제 지금 삶에서 살아내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가다가 보니까 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럴 때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인생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러면서 계속 약간의 그 혼돈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약간 좀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14페이지부터 14페이지 중간에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걸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네. 내가 소명에 대한 의문에 눈을 뜬 것은 30대 초반의 일이다. 그즈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거나 자기 자리를 탄탄하게 굳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찾는 사람일지라도 자칫하면 그 여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한밤중에 깨어나 몇 시간이고 천장만 바라보곤 했다. 당시 나는 내 안에 더욱 심오하고 진실한 인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러한 인생이 진짜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퀘이커 공동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경구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말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물론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이다.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매사에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라. 당시 나에게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나에게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하는 말은 바로 마틴 루터 킹 2세, 로자 파커스, 마하트마 간디, 도로시 데이처럼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늘어놓고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었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비현실적이었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고상한 길을 찾았던 것이다. 네, 어떠세요? 쉽지 않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 삶 자체가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그 흔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하는 속담,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사실 교육받을 때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나는 남기고 가면 좋지 않나. 네.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사실 우리가 교육을 있죠. 받으면 받을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사실은 들거든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공해야 되죠. 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 계속 달리는 거죠. 맞춰가고. 예. 뭐도 따야 되고 뭐도 따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 나이면 뭐 직장에서 이 정도 이루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놓치는 게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사실 나의 이제 삶의 여정인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실패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예. 그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진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가면 인생이 진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또 지금 제가 방금 그 글을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네. 이 이야기를 자기가 그 30대 초반에 들었을 때 이게 이 이야기구나 하고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해를 했는데 그거가 결국 보면은 맞아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이해한 했다는 거죠. 이 네. 정말 이 문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데 보면은 저희도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저게 무슨 말 하는 건지를 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안경을 쓰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게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결국 내가 살아갈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좋은 사람, 롤 모델을 막 쫓아갔는데 네. 폭망했다고. 네네.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는 내가 왜 폭망했지 봤더니 결국은 그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이거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안에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좋은 가치.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네. 내가 좋은 롤 모델을 따라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그쵸. 예, 그렇게 하는데
안이 너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의 자질을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네. 각각 달란트가 다르고 네, 네. 생각이 다르고 예. 또 환경도 다르게 태어나게 예. 하셨고 예.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게 태어나게 예. 하셨는데 예. 내가 아닌 다른 네. 사람으로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폭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위인전을 왜 열심히 읽겠습니까? 살아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갔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자신도 굉장히 공허함을 느낄 때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심한 자괴감을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왜 폭망을 했는가? 네. 비현실적이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잘못 해석을 한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기 삶을 돌아본 게 아니라 위인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인이 맞아요. 내가 아니니까 폭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네. 뻗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에 폭망을 했다. 네, 맞아요.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 고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길을 맞아요. 찾아갔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거는 그 내 바깥 세계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 네, 맞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해보는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교육받아 왔던 것들을 보면 네.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살펴보기보다는 외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근데 이제 나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진짜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침묵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침묵. 네, 침묵. 그러니까 내적인 머리가 침묵. 아파요. 그쵸. 왜냐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지 나 자신한테 관심이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침묵 속에 들어가야 나하고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을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앞이 뚫려 있고 뒤가 뚫려 있으면 절대 자기를 못 돌아보거든요. 달리기에 바쁘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다 근데 저는 저는 그때가 여기거든요. 행복하던데요. 행복하죠. 근데 착각인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이 뚫려 있고 뒤가 이제 열려 있을 경우에 맞고 달렸을 때 느꼈던 감정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탈진이었어요. 번아웃. 갈 때도 탈진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막 한참 달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땐 탈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장소에서는 마구 달리는 거예요. 에너지 완전 100% 풀로 채워서 달리는데 집에 돌아오면 탈진인 거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벗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 그리고 불안감들. 내가 이렇게 달려서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놨는데,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느낌이 있냐면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탈진의 상태. 그러네. 아직 덜해서 그런가? 아니, 뭐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의 이제 증상 중에 하나는 심적인 탈진도 있지만 이제 육체적인 탈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이제 보면 저도 요즘에 병원을 계속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몸 자체가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가 편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나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예.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만큼 살아가지 않고 있고 과하게 쓰고 있고 심적인 에너지든 육체적인 에너지든 그거를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아프다는 거는 몸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쵸.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정신 차려. 네, 그거죠 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아프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픔을 통해서 나와의 어떤 대화가 시작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살짝의 스탑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마구 네. 달릴 때. 예. 저는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1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명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예, 그러니까 위인을 막 쫓아가는 거. 네. 저 가치가 저는 예전에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주 뭐 예를 들면 뭐 헌신을 한다, 진리를 따라서 산다, 아주 좋은 가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가 다 맞는 것이고 누구래도 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맞닿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탈진하게 되고 뒤치게 됐을 때 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기 네네. 삶으로부터 나온 소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네. 예.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심하긴 하죠. 예.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숭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여된 강제된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예. 근데 이게 때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게 그냥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은 아니다 했더니 왜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니? 아, 그렇군요. 예. 음.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이 다 나라고 생각을 하시냐. 그거는 나라는 존재와 나의 생각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되시더라고요. 네. 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네. 우리가 사실 생각 자체는 나 자신의 고유의 것은 사실 거의 아니잖아요. 많지 않아요. 네. 네.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사실은 많은 거지.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입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럼요. 하잖아요. 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잡고 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저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참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그 소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힘들어도 의지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대부분 대학생 때 그렇게 받지 않아요? 소명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하고 관계 혹은 나와의 관계보다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듣는 게 더 많죠. 여기서 보면 듣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내 소리나 정말 중요한 분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 주변에 많은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판일 경우가 참 많죠. 나답지 않게 살면서 나한테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그게 폭력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쉽지 않죠. 근데 들을 수는 있는데요. 듣는다고 그랬을 때 수많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죠? 분별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데 이 목소리 자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정말 근데 그건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감싸고 있는 페르소나를 엄청 떼버려야 돼요. 가면 그렇죠. 가면을 엄청 떼야 되는데 시간이 1년, 2년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나 걸려요? 저는 이제 상담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네. 아직까지 발견하고 있는 가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가고는 있다라고 여겨지기는 해요. 근데 끊임없는 작업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오판이든 안 오판이든 상관없이 지금 상태에서 들려지는 내 내면의 소리는 지금 상태에서 나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점이 지나가서 또 하나의 페르소나가 떨어지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제 내면의 소리가 있으면 그 아이하고 또 만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면 자기를 조금 찾기가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에너지가 엄청 든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어떤 거는 되게 받아들이기 좋은 자신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말 지리하게도 너무너무 극렬하게 싫어하는 자신을 만날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힘든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네. 저는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머리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머리가 많이 발달을 했을까? 음.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영성이나 이런 책들을 보니까 느낌에 따라 해라, 네, 느껴라. 맞아요. 그런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느끼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느끼면 죽는다라는 폭망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뭐 좋은 거를 느껴라, 뭐 기쁜 걸 느껴라, 뭐 막 그런 걸 느끼지만 네. 고통스러운 걸 느껴라, 힘든 걸 느껴봐라, 아픔을 느껴라 그러면 이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생각이 되게 강해. 느끼면 안 된다. 네. 느끼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느끼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네. 많이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다시 책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건데 가슴으로 믿으려면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느낄까? 그리고 계속 머리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는 지근지근 아프고 그쵸. 가슴은 닫혀 있었고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이게 느끼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저의 판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느끼는 거죠. 좋은 네네. 건 느끼고 안 좋은 건 안 느끼고 뭐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거를 다 느끼는 거 네네. 이제 저는 요즘에 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힘들면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플 때는 아픈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플 때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예, 힘들 때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 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의 존재, 네. 내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야 힘들어하면 안 돼, 아파하면 안 돼, 느끼면 안 돼, 계속 이러면서 네. 그런 세월이 너무나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전 좀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건데 그러면서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거지. 나는 감정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한 번씩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죠. 와르르 무너지고 네.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상한데 잘 속아 넘어가고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죠, 뭐. 쉽게 자기를 표현하면 그런 몰라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하게 만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의 이제 방어 체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그런 것 자체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무엇이냐? 외부의 공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방어 기제를 다 빼고 나면 너무너무 여린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죠. 빡치면 그대로 오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내적인 힘을 강화하고 나면 내가 방어 기제가 없어도 안전하구나. 내가 방어 기제가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과정까지 가는 데가 사실은 상당히 길고요. 또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속에서는 사실은 방어 기제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허점을 노출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때와 공격, 같이 예.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더구나 이제 그 선생님과 제가 살아오는 이제 그 현장 속에서는 사실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억압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생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마구 누르는데 문제는 이게 눌러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빵 터진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는 거예요. 그 상태신 거죠. 빵 터지니까 나도 모르게 후루룩 무너지고. 어이없는 짓을 하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정말 신빙성 없는 사람한테 가서도 또 얘기하게 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긴 하죠. 아까 그 어린아이 상태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방어막 없이 점점 이렇게 견고해지는 게
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적 인파워링의 개념인 네. 거예요. 여기 파크 팔머 선생님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 자신이 된다라는 얘기 이 챕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임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내 자신이 되고 나면 내가 아무리 방어 기제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 신뢰, 그다음에 용기가 들어가다 보면 단단해져요. 근데 방어 기제는 없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저도 잘 보지는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좀 확실히 나아지는 것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좀 그런 부분에 더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전에 한 3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하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런데 하는 짓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여러 가지 얼굴들이 보이니? 네네. 뭐 그러다가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 내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매듭이 쫙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보면 뭐 딸일 때, 엄마일 때, 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그쵸. 때 다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왜 사람이 일관성 없게 이랬다 저랬다 뭐 막 이러냐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근본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얼굴들이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거구나.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거가 좀 이해가 되니까 내 자신을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편해지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때 화를 내는 걸 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쁜 감정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 이렇게 상처받았다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느낌?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자존심 상해서. 네, 맞아요. 그죠. 예, 지금도 이제 그거는 잘 못해요. 근데 네. 보면은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안 보이냐? 그쵸.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안 보이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심의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성향.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이제 뭐 딱딱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여기선 좀 부드러워지든 상관없이 나 자체 중심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발견하신 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자아 통합의 과정으로 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괜찮죠. 맞아요. 난데 원래 그렇더라고. 괜히 나더라 보니까.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좀 자유롭고 나를 복지는 좀 않았던 네네. 것 같아요. 복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부정적 감정. 그 그죠. 율법적인 성향?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맏딸이어서 네. 그 맏딸로 갖고 있는 그런 이런 강고한 틀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거는 좀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진 않는데요. 그것도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저도 맏딸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맏딸이에요. 맏딸이고 이제 책임 되게 많이 지고 또 저희 엄마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되게 틀에 맞춰서 잘 키우셨죠. 뻘짓 안 하게. 네. 뭐 제 성향 자체도 약간 이제 그런 성향도 많은 성향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부분 자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키워드는 그건 것 같아요. 뭐 내가 율법적이든 율법적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 자신한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한테 너그러우면은 버릇 없어진다. 그렇죠. 폭망한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그 누구 소린가 하고 보면은 부모님의 그럼요, 음성이 그럼요. 계속 이렇게 그럼요. 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알아가는 시간들.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를 알아가는 작업이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제가 자유해지고 네. 편안해지고 네. 그렇게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한 가장 전초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쁜 감정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차원의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내놓기는 안전한 지대를 아직까지 네, 못 만나고 그렇죠. 사실 엄마한테조차도 저는 저도 말 잘 잘, 안 하거든요. 예, 예, 저도 뭐 감정 표현 정말, 안 해요. 예, 정말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 엄마가 상상하고 있는 박미라의 이미지를 잘 지켜드려? 유지해주고 효녀니까요, 첫째딸이고 예,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가 아직까지 저도 이제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인데 감정이 내려놓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없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쁜 감정도 표현을 하지만 많이 연습했죠. 엄청난 연습을 해서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안전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한데 예를 들면 그래도 바깥으로는 별로 감정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나한테는 해줘야 되겠다. 맞아요. 내가 예. 나한테는 내가 힘들 때 너 정말 힘들구나. 그럼요. 옛날에는 야 너 힘들면 안 되거든.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힘들면 안 돼. 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나를 너무 못 살게 그랬구나. 미안해.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좀 네네. 잘해볼게. 맞아요. 예.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도 이제 약간 내 안에 그 어린아이가 완전히 믿는 것 같진 않아. 내가 네네. 하루 변덕을 떠나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즘엔 일어났을 때 저한테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요. 좋은 거예요. 사랑해. 예. 그리고 내가 잘 못했을 때는 미안해. 네. 괜찮아. 네. 이러면서 네. 저와의 대화를 제가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오. 시작하면 옛날에 내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했더라고. 예. 꼼짝도 못하게 했어. 정말 꼼짝도 못하게. 감정,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를 들면 막 불편한 마음이 들고 네네. 상처받잖아요. 근데도 네. 상처받은 거 표현하면 안 돼. 맞아요. 너는 아프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제가 어느 순간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아야 된다. 네가 힘들 때 그 힘든 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다 하기 시작하면 너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일단은 무조건 참아야 돼. 전 이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는 건 진짜 잘해요. 참는 건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내가 먼저 힘들어도 손 놓지 않는다. 이게 저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먼저 포기하거나 제가 먼저 손 놓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내면은 황폐화된 것 같아요. 그럼요. 황폐화되기보다 불쌍한 거지 못 느끼고 힘들어도 그 아파하고 이거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한 3, 4년 전서부터 뭔가가 좀 이상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못 살게 굴었고 꼼짝도 못하게 했구나. 야 이거는 진짜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좀 품어줌으로부터 이렇게 힘이 나오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요즘에는 좀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자기 수용에 대한 부분은 원가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부모님의 모습.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액션도 필요하세요. 힘들었구나. 잘했구나. 뭐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렸을 네. 때부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네, 저도 상담 시작하면서 이제 네. 내적인 파워링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걸 깨닫고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외쳐요. 야, 박미라, 넌 최고야! 뭐가 겁나! 야, 미라야, 넌 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끔 미친 표현이지만 네. 되게 좋아요, 근데. 네. 자신을 만남의 작업이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저한테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죠. 네. 받아들여진 거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전에, 옛날에는 그런 소리 못하죠. 그랬는데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서 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머리에 오니까 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수용해주는 거 모든 걸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시발점이에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알아가는 작업이 쉽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나를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만큼 다른 사람도 제가 받아들일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용의 그래서 폭이. 예, 좋은 시작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1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네네.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라는 네네.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시 1장에서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25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침묵이다. 침묵이다. 네네. 야, 외적인 이제 소란스러움을 거둬야 할 때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나 자신한테 집중해줄 필요가 있다. 나의 연약함도 받아줄 필요가 있고, 나의 부족함도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고, 나의 뭐 자랑스러운 부분도 받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침묵인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변에 어떤 소리도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만의 이제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단독자 앞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시선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천재였어요. 네? 천재였어요. 4살 때 한글을 다 썼어요. 그래요? 네, 우리 엄마가 정말 혹독하게 공부를 어. 시켜서 편지를 쓰고 4살부터 막 이랬죠. 뭐 그래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저는 범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도 스스로한테 만족을 한 적이 없어요. 평생. 왜 늘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늘 더 해야 될 것 같고 늘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배우러 다녔는데 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여전히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를 판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조금 더 깊이 하고 상담을 받고 이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사람들의 그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절대자가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자라는 회귀 경험을 했었어요. 창세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게 저를 울렸어요, 진짜. 내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체로 진짜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구나. 그 고백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침묵기도 하는 그 중간에.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획기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족한 것도 괜찮고 모자라는 것도 괜찮고 물론 이제 다 괜찮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여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었어요. 그런 아까 왜 절대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자라는 게 네. 그냥 모든 것을 받아주는 절대자라기보다는 네네. 판단하는 그쵸. 절대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 무서운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는데 뭐 율법적인 하나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절대자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 억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냐 그랬을 때 보면 성화들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네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제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엊그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은 누구를 그린 걸까? 네. 자기를 그렸다. 네, 맞아요. 결국은 대부분. 자기를 다 네. 자기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아냐? 당신 모습이다 네. 얘기를 해요. 네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러지? 그 절대자의 그 틀에 박힌 절대자의 모습이 아니라 좀 자유로워지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면서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들, 뭐 네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 치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그 책에 보면 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상관계라고 이제 상담에서 쓰는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부모님 이미지라고 사실은 얘기를 해요. 부모님 이미지? 네, 부모님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인들을 만나봐도 엄격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엄격한 부모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릭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뭐 도박홀릭이나 뭐 이런 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 자체도 사실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하나님을 같이 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부모님하고 가장 비슷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원통형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넓적한 하나님, 이제 코끼리 옆면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많이 오픈을 하면 그러면서 수정이 되는 거죠. 열어간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경험은 되게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나는 많은 것을 경험했어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래봤자 내 경험이죠. 네, 내 경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은 다르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책이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다각도로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수용에 대한 경험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네. 예, 이렇게 저희가 그 1장 지금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1장에서 인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이걸 네네. 통해서 제 이야기도 좀 하고 또한 네. 박민원 선생님의 이야기도 하면서 네. 저희가 좀 같이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2장